새처럼 날고 유령처럼 어둠을 가르며 인류에게 치명적인 병원체를 품고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포유류. 바로 날개 달린 여우, 과일 박쥐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간 숲을 가꾸어 온 침묵의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자 그들이 품은 승객 니파 바이러스가 우리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19처럼 또 한 번 재앙이 펼쳐질까요? 이상한 연구소 지금부터 가동하겠습니다. 공포를 느끼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일 박쥐는 공기역학의 정수입니다. 그들의 날개는 깃털이 아니라 변형된 손입니다. 손가락 사이부터 발목까지 가죽 같은 피부가 연결된 비막을 상상해 보세요. 이 구조 덕분에 그들은 공기 속을 수술하듯 정교하게 헤엄칩니다. 리빙스턴 과일 박쥐를 보십시오. 날개폭 1.4m, 이감 약 25.8 N/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거구는 무거운 과일을 들고 수킬로미터를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음파는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상도 시력과 수 킬로미터 밖의 망고향을 맡는 후각이면 충분하니까요. 가장 이상한 특징요? 바로 힘줄 고정 기전입니다. 이들은 매달리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체중이 발톱을 자동으로 잠그죠. 잠들었을 때도 심지어 죽어서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상한 건 왜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습니다. 비행은 대사적으로 매우 격렬한 행위입니다. 강한 열과 DNA 손상을 동반하죠. 즉 박쥐는 평생 고열 상태로 사는 셈입니다. 진화는 박쥐의 염증 반응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일 때 박쥐는 냉전, 즉 평화로운 공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덕분에 이들은 인간의 장기를 녹여버릴 병원체들의 완벽한 생물학적 금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일 박쥐의 니파 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코로나19가 경고였다면 니파는 집행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998년에서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출현한 생물학적 포식자입니다. 초기에는 일본 뇌염으로 오인되었으나 페락 지역 농가에서 265명을 감염시키고 105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그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전파 경로는 치명적인 연쇄 고리였습니다. 과일 박쥐의 침이 묻은 과일이 돼지 우리에 떨어졌고 돼지는 증폭 숙주가 되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1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되어야 했습니다. 2001년 이후 이 무서운 그림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로 옮겨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으로 인해 거의 매년 발생하며 2026년 초 기준 347건 이상의 사례와 71.7%라는 경이적인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케랄라의 2018년 발생 당시에는 91%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니파는 약 754건의 확진 사례 중 435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코로나19와 비교하면 그 위협은 핵 공격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1에서 3%인 반면 니파는 평균 40에서 75%, 특정 상황에서는 90%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의 달인이라면 니파는 파괴의 달인인 셈이죠. 이 바이러스는 친신경성으로 중앙신경계를 공격해 뇌가 부어오르는 급성 뇌염을 일으킵니다. 환자는 48시간 이내에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생존자들조차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나 성격 변화, 발작에 시달립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약 30년 전 1998년 말레이시아 유행 당시 니파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국이 치솟는 사망자 수에 당황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계 돼지 농가 공동체는 초토화하고 있었지만 이슬람교도 이웃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가호가 아니라 문화적 역학의 결과였습니다.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기르거나 만지지 않았고 덕분에 중간 숙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서가 바이러스의 경로를 밝혀낸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니파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일 박쥐를 모두 제거해야 할까요? 하지만 숙주를 죽이는 행위는 곧 자살 계약과 같습니다. 과일 박쥐는 열대 우림의 침묵의 정원사로 일부 지역에서는 숲 재생의 90% 이상을 책임집니다. 박쥐가 사라지면 숲도 숨을 멈춥니다. 숲이 죽으면 종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는 바이러스 압력솥을 만들어 새로운 병원체들이 인류를 덮치게 만듭니다. 결국 진정한 해결책은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전략에 있습니다.
벵글라데시의 대나무 스커트는 박쥐와의 접촉을 100% 차단했습니다. 팬데믹을 막기 위해 반드시 수십억 달러짜리 실험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학적 존중과 거리 두기입니다. 자연이라는 나무를 흔들 때 바이러스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기심은 유지하되 거리는 지키며 우리 세계의 이 이상한 균형을 존중하십시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한 것이 참 재미있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이한 생명체의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탐험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상한 연구소의 구독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